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경제 현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공장 건물들, 지금은 셔터가 내려져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던 곳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이야기입니다. 최근 5년간 이곳 제조업체가 15% 줄어들었는데요. 전국 평균이 5%라는 걸 감안하면 3배나 빠른 속도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에서 철수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제조업체들이 상당합니다. 한 음료 제조사는 수십 년 운영하던 공장을 경기도로 옮겼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는 충남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중에는 아예 해외로 나간 곳도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10년 이상, 어떤 곳은 30년 넘게 광주에 뿌리 내렸던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하룻밤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경영진과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한 중견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나쁜 회사여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뿐입니다. 생산성 대비 비용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1년에 몇 달씩 노사 협상하느라 정작 사업 확장은 생각도 못합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인데 전국 평균은 78%입니다. 6%포인트 차이가 작아 보이시나요? 제조업에서 이 정도 차이면 수익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노사 분규로 인한 연간 생산 손실 일수도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투자는 어떨까요? 신규 투자 유치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이 지역을 투자처로 보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경직된 노사관계 구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노동조합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독일도 스웨덴도 강력한 노조가 있지만 산업은 잘 돌아가잖아요. 문제는 협상과 타협의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느 부품업체에서 2023년 임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업계 평균 수준인 4.5% 인상안을 냈고 노조는 7%를 요구했죠. 협상은 7개월간 이어졌고 그 사이 부분 파업이 20일 넘게 진행됐습니다. 결국 5.8%로 합의했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납품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거래처 3곳이 다른 공급업체로 돌아섰어요. 회사는 급하게 대체 공급망을 만들어야 했고 신규 계약 2건도 취소됐습니다. 임금은 올랐지만 매출은 떨어진 거죠. 이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하면 기업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를 보면 광주 지역 제조업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1.2%인데 전국 평균은 2.8%입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길까요? 설비 자동화와 현대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자동화를 안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공장 자체가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럼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눈앞에 일자리 몇 개를 지키려다 공장 전체를 잃는 셈이죠. 세 번째는 지역 전체의 산업 생태계 문제입니다. 한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곳에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협력업체가 어려워지면 그 밑에 2차, 3차 업체들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광주 하남산단의 경우를 보면 2020년에 비해 가동 중인 업체 수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빈 공장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게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최근 2년간 광주를 떠난 청년이 12,000명이 넘습니다. 왜 떠날까요?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정확히는 괜찮은 일자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배달 일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간 도시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소비가 줄어들며 상권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광주 주요 상업지역의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생존, 이 둘은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지멘스를 보세요. 강력한 노조가 있지만 노사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고민합니다. 임금만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같이 논의하죠.
생산성이 오르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입니다. 반면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대화보다는 대결 구도가 먼저 형성됩니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간부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과한가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죠. 하지만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3%도 안 됩니다.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이 정도 수익성으로는 투자도 성장도 어렵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는데 왜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기업이 떠나려고 할 때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떠나지 말아달라는 호소만 있었지 왜 떠나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개선안은 부족했어요.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경북 구미나 충남 아산 같은 곳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만들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 결과 투자가 몰리고 있죠.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노사가 대결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 협상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해요. 회사가 잘 되면 노동자도 잘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결국 일자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인프라는 빠르게 구축해야죠. 셋째, 장기적 관점의 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그를 위해 어떤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종합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우리나라 제조업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과제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의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광주 산업 현장의 위기와 그 원인 그리고 가능한 해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